우리는 누구나 다른 모습을 갖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죠. 때가 되면 해야 할 일을 몸으로 깨우치기 시작하고 머리에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삶의 지혜도 생겨나죠. 그리고 지혜가 자라나면 배움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또래 친구들이 생겨나고 세상엔 다양한 모습과 생각이 공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영국은 인구의 14%가 이민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어느 유치원. Hi, good morning. 아침 등원이 한창인데요. Hello. Good morning. Nice to see you today. 정말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한데 어울려 놀고 있죠. 이 아이들 중 누구도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세심한 돌봄을 받고 있죠. Next time I make this Aida. Next time you're going to make Ida. Edat. Yeah. Oh. What is Edat? Sweet? Sweet. Oh. On my hand. Look. 이 유치원에는 3세부터 4세까지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4세 이상의 아이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 아이들이 4세 이상의 아이들인데요. 초등학교 안에 있는 영학년, 즉 예비학급에 다니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아교육은 4세 이전까지는 유치원에 다니고 4세에서 5세 사이에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기초 단계 교육을 받습니다. Well, we have what's called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which is essentially a curriculum that covers children from 0 to 5. But not all children will necessarily go to an early education setting. So almost all children start reception class when they are 4 years old, although compulsory schooling doesn't start till 5. But most children will start before that. So about 90% of children start when they're 3. 예비학급에서는 쓰기와 읽기, 간단한 산수 등 기초적인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How many objects to draw in there? Florence, how many shall we draw? Not too many. Five. Okay, good choice. 1, 2, 3, 4, 5. 이때 어떤 아이가 특정 과제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해서 배우게 합니다. So each of those early learning goals, we aim to meet as many of those and to the best of our ability by the time the children leave us in reception. And then based on those assessments, it might be active learning, it might be a teacher-led group, it might be a whole class group, it might be a one-to-one. It can vary in lots and lots of different ways. 그래서 학기 초에 세웠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집중적으로 별도의 교육을 받죠. 이처럼 영국에선 어떤 아이도 뒤처지지 않는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Teachers make sure that they always identify those children that are above the expected level.
because it's important to know when they go into that year 1 class that they're going to be continuously challenged and they're not going to fall behind. So they're going to continue to make that expected progress. And then it means that our teachers also know what children are not on track and how we can support those children too.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놀랍게도 인간의 뇌는 출생 후 3년까지 가장 활발하게 발달한다고 합니다. So it's true that the first 3 year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periods in brain development. They're very important because the connections between the neurons that are going to support the fundamental skills for learning things in the rest of life are developing at this point. 이처럼 중요한 영유아 시기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각, 청각, 사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자극을 받아야지 그것을 받지 못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언어가 발달하는 기초가 보통은 한 24개월 이전에 발달이 이루어지거든요. 따라서 영유아 시기에 체계적으로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지 발달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러한 발달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아이가 3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나? 유치원에 보내야 하나? 부모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유는 두 기간 사이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을 하다 보니까 행재정 지원 체제라든지 교사 양성이나 교사 자격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기준이 사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아이들이 기관을 선택해서 가더라도 유치원에 가느냐 어린이집에 가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0년 전부터 유보 통합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후 여러 단계의 논의와 정책 개발을 거쳐 2024년에 마침내 시작 단계에 들어서게 됐죠. 유보 통합이란 교육시설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관리를 교육부로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돌보고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보육과 교육은 사실은 떨어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유보통합을 이루는 것이 맞다. 그리고 보육과 교육을 통합시켜서 보육 속에 교육이 있고 교육 속에 보육이 있도록 만드는 거, 그 작업이다. 하지만 아직은 유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그래서 여전히 부모들은 두 개의 선택지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가능한 한 기관에서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하지만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둘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4살 된 소라를 키우는 엄마 문유림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어디 집 가기 싫어? 왜? 엄마랑 너무 좋아. 왜? 어린이집 가면 이재도 있고 친구도 있고 선생님 장혜민 선생님도 있는데. 아우 소라야 싫어도 가야지. 엄마는 출근할 때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시키는데요. 아니지. 엄마 발발기 노래 해봐. 사실 엄마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있을 아이도 좀 학습의 욕구가 생기는 걸 보고 있거든요. 네, 뭘 배우고 싶어 하고, 뭐 운동을 좀 더 하고 싶어 하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유치원이 더 좋거든요. 근데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시간 때문에. 보육 시간으로. 네. 그래서 재밌게 놀고 서로는 씩씩하게 잘 놀고 양보도 잘하는 친구니까 오늘도 저녁 7시 넘어 퇴근하는 문유림 씨. 아이를 연장반이 있는 유치원에 보내고 싶지만 추첨해서 뽑히지 않은 이상 보낼 수 없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입학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점수제를 통해 입소가 가능하지만 유치원은 학기 초 추첨을 통해 입학이 결정됩니다. 물론 어린이집에서의 정서적 보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행 체제로는 어린이집은 하루 12시간 보육이 기본이지만 유치원의 보육 시간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문유림 씨는 최근 유보 통합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아이한테는 정서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을 채워줘야 할 때가 있고 교육적으로도 얘 학습 부분을 채워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느낌을 저는 아이를 초보 엄마지만 기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또 합쳐지면 딱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교육을 위해 유치원을 선택하는데요. 하지만 유치원에 다녀도 또 다른 고민이 이어집니다. 7살 상훈이와 3살 조한이를 키우는 엄마 장지희 씨는 아이들 교육에 욕심이 많습니다. 조한이는 현재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 집에서 미리 엄마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수원이 방금 뭐야? 숫자? 3. 됐어. 한 다음에 1, 2, 3, 4, 5, 6, 7, 8. 저는 이제 6 말한다, 저는. 그치? 맨날 6 빼고만 했는데.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뭐야? 1, 2, 3, 4, 5, 6, 7, 8, 9, 10. 11, 11 넘겨? 11, 12, 13. 13이지. 13. 아무래도 유치원 가기 전에 한글이라든지 영어 같은 것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출 개념으로 배워오는 것도 있고 이제 기본적인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일, 친구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성도 기르고 그런 것도 배워가야 네, 초등학교에 어쨌든 도움이 되니까. 엄마는 조한이를 집에서 조금 먼 곳에 있는 사립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데요. 왜 사립 유치원일까요? 이제 단설 유치원이랑 사립 유치원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교육 방침이 달라가지고 저는 사립 유치원의 커리큘럼이 더 제 기준에 맞아서 사립 유치원을 선택했어요. 특성화 교육이 좀 다양하고 그 국공립 어린 유치원에서 배우지 않는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처럼 부모들은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사립 유치원은 뭐예요? 결국 나의 경제력이에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교육이다 라고 생각하고 글로 옮기고. 그리고 사립 유치원은 또 특별 활동을 많이 해요. 또 고급화 전략들이 있고. 내 아이를 어디에 보내든지 장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질 높은 교육도 받기를 원하는 부모들. 유보 통합은 모두의 다양한 요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줄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진 지 오래입니다. 정부가 소규모 유치원을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고 유아학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방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을 겪고 있는데요. 대전광역시의 경우 신도시민 서부와 구도시민 동부 사이에 유아교육기관들의 사정이 매우 다릅니다. 이곳은 서부 신도심에 있는 한 사립유치원. 이 유치원에는 현재 300명의 유아들이 재원 중입니다. 저출생 문제로 폐원하는 기관들이 늘어나는 요즘, 보기 드문 유치원이죠. 하지만 대전 동부 구도심에 있는 유치원으로 가보면 사정이 많이 달라집니다. 설립된 지 40년이 된 이 유치원은 현재 재원 중인 아동 수가 53명에 불과하다는데요. 그 이유는 구도심에 사는 가정에서 취원하는 아이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서부 지역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수는 13,789명인 것에 반해 동부 지역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수는 7,487명에 불과합니다. 원화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설의 수준을 높이고 더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대학 부설 기관이란 장점을 살려 대학이나 지역 사회와 연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죠. 학부모와의 긴밀한 소통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저녁 돌봄을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5, 6, 7살의 아이들은 뭐 교육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여러 가지 감각을 발달시키고 여러 체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유치원이 다른 유치원하고 차별화되는 점이 그런 점인 것 같아서 여기로 선택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의 재원수 감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분산과 통합 같은 조정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학군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가 입학생이 없다 하면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초등학교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나 모델 제시라든지 또 연구라든지 실행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모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조금 아쉬워요. 이처럼 지역별 재원 아동수 감소로 폐원하는 기관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심각한 저출생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 이로 인해 유아교육계에 어떤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까요? 또 영유아수가 급감하면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하고 함께 생활하는 교사 수의 급감으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질 높은 교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이업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 역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유아 교육 문제에 대처하고 있을까요? 다섯 살과 3살 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 사나이 씨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거의 하루 종일 기관에 맡겨야 하죠. 란ちゃんもお着替えしよう。やだよ。お着替えしようよ。みんなで幼稚園行こう。 아침 8시까지 병원에 출근하려면 7시 반까지는 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엄마는 아이들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룹니다. 自転車一回出すわ。なんちゃん。自転車一回出すからちょっと待ってね。 남편이 쉬는 날은 부부가 함께 준비를 하지만 오늘은 남편이 일찍 출근해 혼자서 두 아이를 등원시켜야 합니다. 현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기관은 교육과 보육이 모두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맞벌이 부부 가정을 위해 아침 7시 반부터 아이들을 맡길 수 있죠. 이렇게 두 아이가 도착하면 큰아이는 5, 6세 반으로 가고 작은 아이는 3세 반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교육과 보육이 모두 이루어지는 이 기관의 이름은 인정 어린이원이라고 합니다. 인정 어린이원이란 일본의 독특한 유아 교육 및 보육 기관인데요. 유치원과 보육원 각각의 장점을 합해 놓은 곳입니다. 물론 기존의 유치원과 보육원도 따로 있죠. 私自身も仕事が忙しくキャリアを捨てられないなっていうところもありましてその延長保育があるところを選びました。幼稚園だと、時間がすごく短くて教育プログラムはあっても私は私の仕事上ではもう大変難しかったです。で保育園っていうのでもう考えてはいた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自分の人生を切り開いてもらいたいなってそのためには教育って小さい頃から必要だなって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したのでやっぱり認定こども園っていうのがあることを知って保育と教育っていうバランスのある取れたこども園で過ごしてもらい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決めました。 일본도 우리처럼 유치원과 보육원이 분리된 형태로 운영해왔죠. 그러다 60여 년 전부터 유보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유보 통합 정책이 추진됐습니다. どうもこのペースでいくと 日本将来大丈夫かなっていったような、懸念がだんだん出てきて、少子化対策を少しずつ、国もやり始めるんですよね。さまざまな施策が、1990年代とかその辺あたりからずっと始まるわけですよね。でその中で、養護一体化っていうことをいよいよなんていうかトライアルというか取り組んでいこうということが始まって、それが平成18年の認定こども園法といわれる法律ができて、幼保一体化した施設を、置くことを、制度的に、組み立てていったわけですね。2015년
일본 정부는 어린이 육아 지원법을 제정하고 유보 연경 인정 어린이원이라는 새로운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을 인가했습니다. 이 기관 역시 인정 어린이원으로 승인받은 곳인데요. 취학 전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거의 종일 보육이 이루어집니다. 幼稚園型認定こども園と保育園型認定こども園とうちみたいな幼保連携型認定こども園でうちの幼保連携型認定こども園は完全に幼稚園と保育園の両方の機能を持ってるんです。だからうちの教員は幼稚園教員免許と保育士資格を両方持ってなくちゃいけないんで両方持ってるんですね。 두 곳에 나눠 아이들을 맡기는 불편 없이 한 곳에서 교육과 보육이 해결되는 인정 어린이원의 학부모들은 매우 만족한다고 합니다. 楽しかった？何した？絵本読んだ？何の絵本？のんた読んだのよかったね。所沢市は一時期待機児童問題で保育園に入るっていうのがすごいやっぱり難しくて、私も何度か保育園の方も応募し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に思うように保育園に預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一旦仕事も諦めた時期もあったんですが、こちらの認定幼稚園に入れることで仕事をまた続けれるっていうことにすごいやっぱり満足しています。 이러한 인정 어린이원의 인기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과 보육원의 유아 재원 수가 하락하는 것에 비해 인정 어린이원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저녁 7시. 이제 아이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갈 시간. 오늘은 아빠도 엄마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제일 늦게 남아있던 딸이 엄마 아빠를 보자 한 걸음에 달려오네요. 야호. 야호. 하이, 왜 이렇게? 이렇게 가족의 평온한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엄마가 심해요. 하이. 저만 좋죠? 응. 사요나라. 気をつけてね、寒いから。 사요나라. 사요나라. 2022년 일본 정부는 어린이 기본법이란 법률을 제정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어린이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妊娠期から乳幼児期を経て小学校の初期とかに至るまでの100ヶ月の育ちのビジョンっていうのを閣議決定して、それを今公表してるわけですよね。つまり子どもたちが育つっていうことを一体的に見ていくとか、あるいは子どもたちの立場から考えていくみたいな社会的な機運を作ろうということを国がかなり本当にここ 2,3 年ですよね、強く推進してきてるとは思うんです。だからやっぱり社会全体で子どもを育てていくことが非常に重要だっていう認識がかつてより、国の危機感も本当に強いので。 이번에는 유보 통합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뉴질랜드로 가보겠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어느 유치원. Hello, welcome to Angels. Come on in, come in. 2000년에 설립된 이 유치원에는 0세부터 5세까지 13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실은 각각 0세에서 2세, 2세에서 3세, 그리고 3세에서 5세까지 나이대별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연령에 맞는 단계별 돌봄과 교육을 받고 있죠. 뉴질랜드에는 다양한 형태의 유아교육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기관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 교육과 보육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1980년대 중반 뉴질랜드 의회에서는 보육시설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유보 통합이 시작되었고 1980년대 말에 마무리됐습니다. And advocates for the childcare services and the childcare sector suggested that what was happening in childcare was educational, and recommended to the government of the time that because what happened in childcare was educational, that it should move to what was the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from social welfare. So traditionally, childcare was considered to be a social service provision for families. That changed in the 1980s, where there was a recognition that children in childcare were learning, and therefore the support of the education sector would be more relevant. 뉴질랜드 역시 예전에는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이 교육부와 사회복지부로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1986년에 들어 교육부 산하로 통합됐습니다. 모든 유치원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유아교육 커리큘럼인 테파리키를 따릅니다. 실로 짠 매트라는 뜻의 테파리키 교육은 일반적인 교과 과정이 아닙니다. 서로 소통하고 탐구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 것이죠. The Te Whareki document guides teachers to support children's learning, but it's not about the teacher has to teach. It's about the child. What has the child got that can teach us? So we believe in that curriculum that the child already comes to us with knowledge and ways of doing things. So it's up to us to unpack that potential. So Te Whareki like flips teaching upside down. In a westernized world, the teacher is the teacher. In the Te Whareki world and like with what we do, the child is the teacher. So the child teaches us. 아이들이 교사를 가르친다? 그래서일까요? 아이들은 제 손으로 뭔가 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스스로 해내려고 노력합니다. 올해 4살인 엘리자베스도 그중 한 아이입니다. 얼마나 독립적인 아이인지 함께 엘리자베스의 집으로 가볼까요? 아이가 일어날 시간. 엄마들이 깨워야 일어나는 것은 만국 공통인가 보네요. 하지만 옷을 입고 자기 침대를 정리하는 것은 아이 혼자서도 잘 해냅니다. Elizabeth, do you want to get your clothes to get dressed? You'll need some shorts, and a t-shirt, some undies, and some socks. Do you want to choose your ones? Yeah. Okay. I will choose some, but I'm going to choose one of this one. That one? Do you want me to hold them for you? Yeah, you can hold them for me. Great. Oh my gosh. And this is 엄마는 지시하는 대신 아이의 의견을 묻고 그 결정을 존중해 줍니다. Right. Do you want to get dressed? Yeah, I'm going to get this. Okay. I'm going to get dressed in my room. You're going to get dressed in your room today? Yeah. Okay, here you go. Right, do you need some help? No. All right. 엘리자베스는 생후 6개월부터 유치원에 다니며 단계별로 자연스럽게 생활 태도를 몸에 익혔습니다. 여러 유치원들을 직접 살펴본 부부가 지금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 이유가 있는데요. 유치원의 시스템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맞벌이인 부부의 휴가 기간이 길지 않아서 방학이 짧은 지금의 유치원에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I also really loved that because she was little and she was starting quite young,
they had the babies that were separate from the kids that could walk. Because Elizabeth at the time when I enrolled her, she couldn't walk, so she was sort of on the floor, and I thought there's a big age gap and a big developmental gap between a baby that's lying on the floor and a toddler running around. So I really loved it. They fostered the younger babies first till they were confidently walking, and she hasn't looked back. 무엇보다 유치원에서 아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답니다. No, it's red light. Oh, red light. Yeah, the red light. Okay. Green light. Green light. Red light. Red light. Ready. Green light. I think it's fantastic. You know, you can't go wrong. You've got the best of both worlds. I know in her classroom especially, they do a lot of learning around alphabet and numbers and counting. And then you've got also the balance of, you know, creative play and role play and a whole lot of imaginative play. 엘리자베스의 부모는 지금의 유치원에 매우 만족한다는데요. 아이가 놀이를 통해 삶의 지혜와 지식의 키를 늘리고 성장할 수 있어서라고 합니다. 다시 시작된 유치원의 하루.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최근 5살이 된 아야 씨 유치원을 졸업하는 날인데요. Please everybody say Mori Ora. Mori Ora. So we all welcome as positive inspiration for life. Happy last day for Ayat. How many big claps are we giving to Ayat? 뉴질랜드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다 같이 같은 날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5살이 되는 날 개별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After you give a beautiful hug, come back on the mat, please. 이렇게 한 기관에서 갓난아이 때부터 5살 때까지 다닌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돌보고 가르치는 시스템이 정착된 뉴질랜드. 오랜 논의 끝에 유보 통합을 이룬 뉴질랜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So I think, my suggestion to any government is to not expect to provide a quick and top-down guidance for the integration, but to work slowly on a curriculum that really enables teachers to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of the integration of care and education and to see themselves in it and to be able to implement that curriculum and that policy in a way that makes sense to them and that they feel like they own and they recognise and understand the reasons for it.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 통합도 첫 발을 뗐습니다. 어린이집 등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넘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된 겁니다. 이제 2024년 6월 말부터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죠. 그동안 영유아 교육 보육기관에 자녀를 보내시면서 아쉬웠던 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요. 기관들의 전체적인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느꼈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정책적 지원을
이미 좀 시작을 한 단계입니다. 아이의 배움과 놀이와 쉼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이라면 아이도 만족하고 부모님들도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뭐든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선 예행 연습을 해보는 게 좋겠죠? 본격적인 유보 통합의 시작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유보 이음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여기 송보 날인 어린이 친구들 어서 와. 뒤로 손 잡아줘. 손 잡자. 미나가 뒤를 지켜줘. 자, 들어가자 동생들아. 반가워요. 이 유치원 역시 2023년부터 인근 어린이집과 함께 유보 이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동생들이 방문하는 날. 이곳에선 한 달에 한두 번씩 유치원 안의 놀이터를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처음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는데요. 자신들이 나중에 다닐 유치원에 미리 와서 이처럼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동생들이 유치원에 오니까 어때? 좋아요. 어떤 점이 좋아? 같이 놀아요. 동생들 어때? 그러니까 동생들이 이뻐? 귀여워? 계속 자주 왔으면 좋겠어? 양측의 교사들 역시 상호 교류하면서 서로의 교육 과정을 상의하고 아이들의 나이대별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말 30년이 넘게 처음으로 이 유보 이음을 하면서 저는 이제 경력이 있다 보니 더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 기관을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을 같이 운영도 해보고 서로 또 교원들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좋았다. 이곳 외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유보 이음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보 통합을 앞둔 지금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관 운영자와 교사들은 여러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편견도 없이 교사들의 처우가 동등하게 개선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요. 이제 교육 환경을 말하는 거죠. 뭐 이제 급식이나 뭐 아이들 기자재나 이런 부분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이제 교육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나 우리 이제 여기서 일하는 교직원들한테 이제 나은 뭐 처우 이런 거를 기대하죠. 교사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보 통합이 기관이나 학부모의 편의성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유아 중심에서 고려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저희가 다 같이 명심해야 되는 이야기다. 작지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인권을 가진 한 인간이라고 보는 것. 그래서 그 인권의 관점에서 한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투입하는 정책이 그 아이에게 행복함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아이가 돼서 사고하는 방식 이제 그런 관점으로 무언가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유보 통합.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유보 통합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영유아가 살아갈 미래 사회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는 지식을 잘 활용하고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유보통합을 통해 모든 영유아 기관이 이러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고 모든 영유아가 발달 특성에 맞는 놀이, 배움, 그리고 쉼이 조화를 이룬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너나 없이 귀하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 어떤 차이도 구분도 없이
동등한 돌봄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쁘고 행복할 때 부모도 교사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